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을 하다가요. 장막판 1시간을 두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첫 거래일이 반등으로 마감하는 하루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한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의 관심은 FOMC 회의죠. FOMC 회의가 오늘 밤부터, 그러니까 미국 오늘 밤부터죠.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 밤부터 FOMC 회의가 있고요. 이틀가 있습니다. 3일, 4일 회의가 있고 내일 금리 결정이 나죠. 금리 결정하고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그렇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는 새벽에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0.5%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양적 긴축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면 경기가 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정설이 있고요. 그러한 느낌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랬나요?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웃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웃돈 상황은 201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연준의 긴축으로 금융 환경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시장도 감지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FOMC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연준의 향후 금리에 대한 로드맵이 어떨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6월에 금리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싸움이겠죠. 시장 일각에서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올해 5% 정도 금리를 올려야만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발언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연방기금 선물시장에서는 6월의 금리 인상 확률을 여기서 이제 6월에 0.75%, 그러니까 이번에는 0.5%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죠. 5월은요. 6월에 0.75% 금리 인상 확률을 90%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달에 0.5%가 아니라 0.75나 1%를 해야 한다고 봐요. 어차피 금리 인상을 빨리 안 하면 인플레이션 잡기 힘듭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3월을 정점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였는데도 금리 인상을 시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8%거든요. 8.5%. 제가 볼 때는 꺾이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8%대 유지를 계속 할 거고요. 뭐 0.1%, 뭐 0.1%이 줄어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1%대씩 줄어야 되겠죠. 막 그렇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줄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특히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였어요. 그거에 4배가 넘죠. 4배가 넘어요. 4배가 넘는데 이 4배가 넘는 거 조금 줄었다고 반전이다? 금리 인상 천천히 한다? 이거는 잘못하면 쥐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아주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터지는 거예요. 금리 5% 올렸다 해서 인플레이션 100% 잡는다 보장 못해요. 시간이 더 지나야 될 거예요. 저런 금리를 얘네가 목표치를 다 해놓고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서 금리 흐름이나 추이를 확인해야 될 거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빨리 올리면 올릴수록 그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리고도 인플레이션을 버티기 전략이 있을 거고 인플레이션을 버티기가 될 거고 금리의 인상 목표치를 채우고 난 다음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잦아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 결국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바라보는 것은 금리 인상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서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걸 볼 게 아니라 미리 땡겨놓고 하락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게 맞을 거다. 그게 현명할 거다. 물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충격일 수도 있겠죠. 너무 빨리 올리면.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죽으면 더 문제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매를 주고 시간을 보면서 금리가 빨리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낫지. 조금씩 0.5, 0.5 이게 적은 건 아니죠. 빅스텝이. 하지만 목표치까지는 조금씩 가는 거잖아요. 3.5든 5든 조금씩 해서 5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만 끌고
인플레이션 자제되지 않고 금리만 소비할 수도 있다. 그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연준이 빠르게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을 좀 보면서 상황을 점검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FMCA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FMCA에서 연준 의원들의 분위기, 결과,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힌트, 아마 이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끝나 미국 시장 다우는 0.16 올랐고요. 나스닥 1.6% 올랐습니다. 이 차트를 좀 보면 장 초반에 밀렸어요. 1.6%까지 밀렸었네요. 그래서 이 저점까지. 제가 요거 깨는지가 중요하다는데 참 깨다가 말았어요. 깨다가 말았는데 많이 올라오지 못했죠. 반전이 일어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차피 미국은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역금융 장세가 오는 거거든요. 금융 장세가 지금까지 모습이라면,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서 난 금융 장세라면 이제 역금융 장세, 유동성이 없어지는 장세이기 때문에 반등을 100% 믿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짓지만 사실 이게 깨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건 곧 깨질 거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오늘 5월달 첫날 금리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 그거에 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나스닥은 작년에 1%가 빠졌었네요. 막판에 1.6% 정도 올려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올렸죠.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주봉을 보면 120주선을 깼다가 120주선을 다시 근접해 놓고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뭐 상승을 기대한다 뭐 이런 생각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삼성전자 5월에도 개인만 짝사랑할까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재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삼성전자를 열심히 개미들이 샀어요. 물론 어쩔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살 때도 있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살 때도 있었는데, 외국인 기관이 살 때 사고 난 다음에 바로 매도가 엄청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그 상황을 좀 봐야겠죠. 앞으로 개미들이 계속 삽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그렇죠?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사서 주가 올라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차트를 보시면, 일본 보시면 어제는 버텼지만 오날 4%라는데요. 이날은요 개인이 안 사고 외국인의 기관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삼성전자가 이 투자가들의 눈을 흐리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받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거기서 내려갈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요. 그 내려갈 때 그거는 받쳐준 것처럼 개인이 받는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인이 받아 올린 게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이 높은 곳에서 팔기 위해서 주가를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올려 놓고 결과적으로 개인이 받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사서 올리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들이 사서 올린 거 아니잖아요. 이거 사서 올린 거 아니에요. 요거 다 올려놓고 요거 받쳐준 거예요.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이가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 요거 요렇게 외국인이 150만 주, 기관이 300만 주 사서 올린 게 아니라 이들이 팔고 얘가 사서, 개인이 사서 올리는 거, 그 모습이 나야 되죠. 어저께는 그하고는 전 상관없죠. 그냥 버틴 거죠. 그냥 개인이 사서 올렸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얘도 외국인들이 받쳐준 거다. 그러니까 밀면서 파는 게 아니라 받치면서 팔았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기술적으로는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뭐 이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또 수면 밑으로 내려갈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피 동학개미 매수 뭐 지금의 뭐 바닥이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뉴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계속 시장을 받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사실은 개인들이 매수해서 받친 게 아니고요. 여기 외국인들이 올려준 거예요. 코스피를. 그러니까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코스피 상으로 보면 주가가 빠질 때 개미만 받았잖아, 여기까지. 그리고 올린 거는 외국의 기관이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들이 방어한 거지.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내용을 잘 보면요,
기관의 미니 선물이나 외국인의 미니 선물에서 움직였지 절대 개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수급적으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 때만 개미가 받아주는 형국으로 보였던 거죠. 주가의 흐름을 하루 종일 보신 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는 수급, 결과적 수급을 봤을 때는 정말 모르죠. 그러나 하루 6시간 반을 계속 시장을 보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게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지금은 개인이 받아주긴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 바닥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회의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환율 쪽으로나 옵션 포지션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부담스러운 사이다. 특히 원달러가 지금 1267원에 끝났어요. 근데 지난번 70원대가 있다 한 번에 뭐 16원도 빠지고 그랬었지만 전체적 흐름은 원달러는 오르는 추세라는 거.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가 오르는데 주가가 오른다? 그럼 우리는 주식을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주식은 왜 합니까? 그냥 무슨 뭐 찍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운 만큼 결과를 가져온다 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주식을 합니다. 그러한 바로미터가 없으면 주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운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공부에서는 환율은 올라가면 주가가 빠진다라는 공부를 했는데 환율로 주가가 올랐다? 그럼 이걸 믿을 수 없죠. 공부는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시장은 다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배운 대로 간다면 주가는 내려가는 게 맞잖아요. 환율에 따라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 이런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물론 환율이 갑자기 빠지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 추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상 추세인데 환율이 갑자기 방향을 바꿀 이유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렇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